저희가 미처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예. 메르스. 네. 지금 원주에 하나 의심 환자 발생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새로 속보는 아닌 것으로.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 확인됐군요. 여튼 메르스 잘 잡은 것 같은데요. 총평 부탁드립니다. 남 기자님이 메르스 전문 담당인가요, 지금? 근데, 네. 제가 이번에 거의 취재를 못했어요. 네, 휴가랑 겹쳐가지고 사실은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영국 승객 한 명 있었잖아요. 국립중앙의료원에 치료받던 그분이 양성으로 나왔으면 휴가를 아마 접고 왔을 것 같은데 다행히 아닌 걸로 해가지고. 휴가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렇게 바쁜데 메르스 터지고 지금 해도 열리는데 DDP 프레스 센터에 난리 가서 막 후배들 막 가가지고 밤 새고. 근데 휴가. 참 민망하네요. 미루고 미뤘던 여름휴가 겨우 갔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룰루랄라 가야지. 그럴 때일수록 룰루 갔다 오는 거예요. 막 연락 안 되고 옆대요 차치 안 들린다고 끊어버리고 전화. 근데 어쨌든 이제 한 번쯤은 메르스가 다시 올 거라는 거는 뭐 모두가 예측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런 타이밍일 줄은 몰랐는데 저의 휴가 타이밍. 이번에는 아마 하면 다를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다행히 뭐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잘 대처를 했고 물론 뭐 그 병원까지 가는 과정 뭐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은 있었지만 또 이번에는 환자의 그 이력을 바로 확인해서 제대로 대처한 것 같고요. 더 이제는 좀 안심해야 될 단계, 난심해도 될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22일 0시부로 지금 사실상 종료고 완전히 뭐 선언은 아닌데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더 이상은 추가 감염자 없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한 명으로 그친 거죠. 그러면. 근데 그분은 좀 특출하게 친구가 삼성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였잖아요. 전화하면서 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메르스 경우에 많은 삼성 서울병원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프로세스가 잘 갔던 거지. 이분이 정말 개인 병원부터 해갖고 여기저기 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몸이 으슬으슬해 열이 나는 것 같아 하면서 동네 병원 먼저 갔다. 맞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는 그 메르스를 워낙 우리가 세게 겪었기 때문에 적어도 나 어디 갔다 왔어요 얘기는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어도. 그리고 진료 볼 때요. 그 중동국가 갔다 오면 떠요. DOR. 중동국가를 갔다 온 환자입니다라고 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회가 내용을 겪으면서 큰 거죠. 배웠네. 네. 근데 배웠어. 중요한 건 그때 3년 전에도 그래서 메르스 의심 환자를 병원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의심 환자면 다른 루트로 병원 안으로 격리를 해가지고 체열을 하고 검사를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이 아닌 다른 의원에 갔다. 그러면 진료실에 들어와서 의사가 그 사람을 클릭해야지 중동에 갔다 온 게 뜨거든요. 그 사이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케이스는 되게 표준적인 교과서적인 케이스였기 때문에 잘 대응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일단 중동을 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쵸.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미리 좀 대비를 한 게 가장 컸던 것 같네요. 하여튼 총평은 잘했네. 잘했네. 아이고 한번 큰일 겪고 난 다음에 그래도 배운 게 있네. 뭐 이런 느낌이랄까. 살려야 한다 막 갖다 붙여놓고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당시에 되게 이슈였던 게 그래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랑요. 두 번째가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해서 닥터 쇼핑을 막자. 그래갖고 여러 가지 뭔가 정부에서 대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봤을 때는요. 응급실 과밀화는 조금 그래도 보호자 이제 1인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지고 되게 그런 것들은 철저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고 그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 또 여전히 의원 갈 수 있고 병원 갈 수 있고 대학병원 갈 수 있고 여러 군데 다 갈 수 있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서 아쉽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아까 신 교수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만약 그분이 자기의 증상을 그냥 동네 의원 가서 얘기하고 그랬으면 또 더 복잡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건 쉽게 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느냐 그런 문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음압 앰뷸런스 응급차 돈 많이 써가지고 몇 대 사놨는데 제대로 못 썼다면서요?
그거 갖고 아마 저희 후배들이 기사를 썼던 걸로. 그렇죠. 휴가가 있는 동안에. 그렇죠.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번에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없는 줄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구멍이 뭐 있을 수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메르스 때 데뷔를 잘 하겠다면서 음악 그 시설 있는 응급차를 한 몇억 원을 주고선 사놨는데 그걸 제대로 못 써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왜 그 출동을 안 했을까? 그러게요. 사실 삼성병원은 옛날에 그 메르스 사태 때문에 600억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미지급을 복지부가 안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죠. 아직 소송 중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메르스가 있을 때 병원은 문을 닫게 했잖아요. 그런 병원에 이제 보존금을 주는데 삼성 서울병원도 그렇게 돼서 받으려고 했더니 니네는 책임 한 문제로 그거를 지금 소송 중인 지금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게 그 재판에도 영향을 좀 미쳤을 거예요. 예. 근데 잘 대처를 지금 한 상태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지난달인가요? 한번 부산에서 또 메르스 의심 환자 있다고 어디 중동에 다녀온 간호사 한 명이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제 이번에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뭐 어디서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원주 뭐 어제 보라매 병원 막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런 기사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이번 확진자 때도 아무도 몰랐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됐다고 정말 거의 실시간으로 발표를 하면서 알려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기사들이 뭐 알게 되면 기자들의 입장에선 쓸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괜히 불안감만 조성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 이 질본이 뭐 숨기는 것도 아니고. 네, 메르스 관련해서는 절대 숨길 수도 없고 아마 숨겨서도 안 되고. 숨겨서 숨길 이유도 없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1차 결과도 안 나왔는데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다 막 그런 식으로. 그러게 저처럼 원주에서 의심 환자 발생했어? 눈길을 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불안감을 좀 매년 수백 건씩 돼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질병관리본부가 매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오후에 그걸 보내요. 이번 주 뭐 의심 환자 수 몇 명이고 검사한 결과 아주 저희가 얼마 전에 만나면은 이런 것 좀 그만 보내시고요. 확진자 나오면 그때 좀 해주세요. 볼 때마다 놀라요. 막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가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기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 그 당시에 문영표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메르스 환자 어느 병원 갔는지 공개하라 그랬는데 공개 끝까지 안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국감이나 어디서 두드려 맞고 오히려 보건복지부 책임론으로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래갖고 공개 안 했을 때 문제가 아니 있으면 공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죄다 음성인데 이번 주에 10명 있었고 다 음성입니다. 그런 식의 그거를 굉장히 장황하게 보내주세요. 월요일에 몇 명, 음성 몇 명.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볼 때마다 본단 말이에요. 양성 있나?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보게 돼요. 그냥 양성만 보내주세요. 저희 기자 입장에서는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까지 내가. 그리고 볼 때마다 놀라요. 3년이 지났는데도. 확실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의심 환자 수준의 기사를 보면 불안감을 좀 일으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쓸데없는 그러니까 불안감을. 무의미해요. 근데 확진자일 때 빨리 알려주는 것으로. 의심 환자가 확진됐을 때 왜 의심일 때 얘기 안 했냐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국민의 알 권리와 하여튼간에 그 공포감과 거기에서 조율하기 참 힘든 것 같네요. 근데 의심 환자가 갑자기 확진자가 되면 모든 게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환자를 그 전이랑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니까. 의심자를 확진자처럼 지금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병원은. 그럼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참 힘들겠어요. 병원. 근데 미디어는 또 대응이 달라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남기잖아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메르스 이후에 그 감염병에 대한 그냥 실생활에 그 일반 그 시민들의 그 좀 뭐랄까 경각심이라든지 아니면 위생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느끼세요? 네, 저는 우선 행정부에 그 메르스 사태로 많은 좀 사람들이 없어졌거든요. 없어지고 갈리고 했었어요. 복지부 뭐 질본부터. 워낙 셌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우선 그거에 대한 그 행정부의 경각심이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내가 날아간다. 내가 내 목이 날아간다. 이번에 메르스 한 명 딱 나오자마자 복지부에 또 모든 그쪽에서 쏠리는 거죠. 알람이 돼가지고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 자체가 우선은 한번 학습이 됐기 때문에 또 행정부에서 그렇게 또 막 움직이면 또 잘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학습이 돼서 그런 시스템, 알람 시스템이 강화가 돼 있어서 조금 발전된 거라고 좀 보이죠. 의료계에 대해서도 우선 감염내과 의사들의 몸값이 아주 치솟았고요. 왜 감염내과를 전공 안 했을까 후회해보기도 하고. 의료계나 그 행정 쪽에서는 그렇고 일반 시민들은? 보시기에는 어때요? 일반 시민들은 제가 그래갖고 메르스 한참 그럴 때 또 이번에 공항 갔더니 마스크 엄청 하고 다니시대요. 네, 그런 것들에 좀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경각심이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의료계에서도 의사들 그 의료 감염 관리에 대한 보수 교육을 강화시켜가지고요. 의사회 연수강좌 하면은 막 1,500명이 이번에 몰려왔고, 정말 또 어떤 거 가르쳐줘요? 감염? 의원의 감염 관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뭔가 그걸 의무교육화 넣었죠? 예. 감염 관리를 의무교육화 넣어서 의사들이 의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그냥 필수로 필수 항목이 들어갔죠. 그래서 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거를 잘 해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내성이 생긴 거고 그게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시스템이 선진국이라니까요. 그렇지. 이건 왜 영국과 밥 먹는 거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저희? 영국하고. 우리가 훨씬 맛있게 먹을걸요? 우리가 훨씬 더 잘 먹는 것 같은데 선진국이라고 하면 그런 시스템에 사회적 파장을 막을 벽들이 탁탁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 그게 선진국인 것 같아. 네. 평소에는 그냥 다 고만고만하게 다 비슷하게 살아도 어떤 충격이 외부로부터 딱 터쳤을 때 한 번 휘청이다가도 곧장 다시 중심 잡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 그게 있는 게 선진국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경험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좀 대단한 저희 나라? 우리나라 남같이 얘기했네. 하여튼 그런 저력이 있는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진들 그리고 관련 그 정부 부처들 정말 칭찬해. 애 많이 썼어. 네. 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메르스. MERS. 외국 사람들 발음이 MERS. 너 MERS라고 하는 게 뭐야 그게? 메르스. 그렇군요. 예, 메르스 총평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회심의 카드로 준비한 이제 본격 주제가 남아 있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실까? 저는 정말 청취자분들의 그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예. 근데 이제 본격 주제인데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건가요? 그렇죠. 아니, 근데 한 20몇 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20몇 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가 충분하죠? 네. 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이 누군가요? 발제자가? 네, 접니다. 네. 근데 우리 본격 주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이메일 주소 한번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정말 제가 놓친 것을 우리 남 기자가 또 진행을 도와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뽀얀거탑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사연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요. 다음 주 추석 특집 겸해서 여러분의 건강 상담을 좀 버라이어티하게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심도 깊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뽀얀거탑입니다. tower@sbs.co.kr입니다. 뽀얀거탑 tower@sbs.co.kr 메일 계정 열어놓고 글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다음 주에 다 한번 있는 힘껏 소화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